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4강 회의자입니다. 자, 앞서 문제 풀어볼까요? 예, 갑골문의 자형은 뭡니까? 위에도 풀, 밑에도 풀, 중간에 나릴이 있고 오른쪽에 달월이 있어가지고 숲 사이로 아주 태양이 이미 숲 사이로 나왔고 달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 상황이 언제냐? 아침이다 이 뜻이죠. 아침조. 다음에는 갑골문과 검문의 자형에 보면 화살 모양이죠. 주사를 사람이 들고 기다린다. 활과 화살을 들고 옆에서 기다린다. 누구 옆에서? 죽은 시신 옆에서 기다린다. 그래서 죽은 자를 애도한다의 뜻에서 나온 조상할 조. 다음은 위에는 무릎, 밑에는 발. 그래서 원래의 다리의 모양인데 나중에 만족하다의 뜻도 갖게 된 발족, 만족할 족. 다음은 깃발은 밑에 화살씨가 있어서 깃발 밑에 부족들이 모였다. 종족, 시족의 뜻으로 나온 글자에서 결의족. 그 다음 술동이 준, 술동이를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거다. 추장추, 추장을 받든다. 술동이를 받드는 모습에서 높이다, 높을 존, 존중하다의 뜻이 된 글자죠. 오늘 수업 볼까요? 딸을 종, 총. 갑골문의 자형은 두 사람의 형상이다. 두 사람의 형상이죠. 한 사람이 앞에 걸어가고 뒷사람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에서 본뜻은 따라가다이다. 갑골문의 자형은 두 사람이 가는 모습인데 나중에 여기에서 간다는 뜻에 시험시험 갈 차이 들어갔죠. 그래서 더 구체화 시켰는데 재밌는 것은 간체자를 만들 때 다시 돌아왔죠. 갑골문의 자형으로 간체자를 만들었죠. 따를 종자. 쉬운 글자죠.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이 따라간다 해서 나온 따를 종. 자축거릴 적은 간다는 뜻을 나타내죠. 갈행의 왼쪽 부분. 다음 마루종. 진면과 보일시. 보일시는 뭘래요? 뭘 뜻해요? 제사를 뜻하죠. 제단 위에 물건을 얹어놓고 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본뜬 자. 그래서 집안에 조상을 향해 제사 지내는 형상에서 종묘나 조묘, 조상의 제사 지내, 종묘는 나라의 제사 지내는 곳, 제사를 지내는 큰 집에서 마루, 어뜸의 뜻이 됐다. 집면 밑에 제단, 그죠? 마루 종, 제일 큰 집을 종갓집이라 하잖아요. 다음 앉을 자, 쪼, 중국에서 앉다 해도 쪼, 앉으세요. 칭조 하죠. 칭조. 설문에서는 고문의 자형은 두 사람이 흙 위에 마주 앉아 있는 모습. 간단하죠. 흙토 옆에 사람이 두 명 마주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마주 앉아서 쉬는 방식은 하나다. 본뜻은 옛 사람들은 땅에 자리하여 앉는데 앉을 때 무릎을 땅에 붙이고 꿇어앉는 형상이다. 여기서 앉다의 뜻을 갖게 되었다. 그죠? 무릎을 꿇고 앉는 모습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모습. 그래서 앉을 좌가 된다. 다음 왼좌, 쪼. 갑골문의 자형은 손의 형상이다. 그죠? 또우는 손 모양이잖아요. 본뜻은 보좌하다, 옆에서 돕다인데 뒤에 본뜻을 잃고 왼쪽의 뜻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만든 자가 사람이 들어간 도울자자죠. 재밌는 것은 왼좌 옆에 사람이 들어가면 도울좌, 오른눈 옆에 사람이 들어가면 도울우가 되죠. 도울좌는 왼쪽에서 돕는 사람이겠고 도울우는 오른쪽에서 돕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손의 모습에 장인공이 들어간 글자 왼좌. 왼좌. 다음 허물죄, 쥐, 거물망 부수죠. 거물망. 검문의 자형은 코의 형상인 스스로 자자죠. 밑에 문실 넣는 매울신자. 본뜻은 나쁜 사람이라는 사람을 범행을 향한 사람, 나쁜 일을 향한 사람이죠. 뒤에 거물 모양인 거물망과 어긋나다의 뜻인 안일비로 변형되어서 허물죄인이라는 뜻이 되었다. 원래 문신 넣는 죄인인데 나중에 글자 모양이 바뀌어서 위에 거물망, 거물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밑에 또 안일비로 바뀌어서 매울 신자가 안일비로 바뀌어서 죄인이 됐다. 그래서 허물죄가 된 글자죠. 벌써 복습이네요. 따를 종 뭐랬습니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그죠? 원래는 앞 사람을 따라가는데 나중에 쉬엄쉬엄 갈차기 되었고, 쉬엄쉬엄 갈차기 자축거리 척과 거칠 지 모양으로 갈라졌죠. 종사,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게 종사죠. 종업원,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종업원이죠. 유유상종, 사물은 같은 무리끼리 따르고 같은 사람은 서로 찾아 모인다. 우리 말하는 속어에 말하는 끼리끼리 모인다 하는 게 유유상종이죠. 세로종, 권할종, 소슬용은 종에서 음을 빌린 형습자이다. 세로종은 실이죠, 그죠? 네, 실. 권할종은 마음이 들어갔네요. 소슬용은 뭡니까? 귀가 들어갔죠. 종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마루종, 집면 밑에 보일시, 제사 지내는 집이죠. 그러니까 나라에 제사 지내는 것은 종묘, 집안에 제사 지내는 것은 조묘라 하죠. 종가, 한 문중에서 족보상으로 맞이로만 내려오는 게 큰 집이 종가집이죠. 종가. 종묘사직, 종묘는 왕과 나라, 또 종묘는 역대 왕들이 신의를 모신 사당이죠. 사직은 뭡니까? 토지신과 곡식신을 국가에서 지내는 거죠. 종묘사직. 종묘는 나라의 조상에 지내는 거고, 임금에 관련된 조상, 역대 왕들의 조상. 사직은 곡식신에다가 지어서 지내는 거. 그 종묘사직이죠. 사직단 하는 게 있죠. 숭상할 숭, 모을종, 종려나무종, 자취종, 콜종은 종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이 숭상할 숭은 뭡니까? 마루종은 산마루가 꼭대기잖아요. 그 위에 또 산이 있으니까 높죠. 그 숭상할 숭은 높을 숭에서 숭상할 숭이 나온 거고, 모을 종은 뭐를 모읍니까? 씨를 모으는 거죠. 종려나무는 나무 이름이고, 자취종은 발자취겠죠. 옥홀종은 앞에 구슬옥이죠. 임금왕이 아니라 끝자가 붙으면 구슬옥으로 바뀌죠. 다 종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앉을좌, 흙토 위에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앉다의 뜻이 된 앉을좌. 좌석, 앉는 자리죠. 좌정, 자리를 정한 거죠. 자리를 잡아 정한 것. 좌시, 간섭하지 않고 앉아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죠. 반대는 뭡니까? 좌시지 않겠다,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 할 때 좌시하지 않겠다 하죠. 좌시는 그냥 가만두고 보는 거죠. 좌정관천,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우물에서 앉아서 하늘을 보면 하늘 보는 구역이 딱 정해져 있죠. 아주 쉽게는 좁은 거를 좌정관천이라 하죠. 자리좌, 꺾을 좌는 좌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자리좌는 집음이 들어갔죠. 꺾을 좌는 손으로 굽는 거죠. 요 집음이 들어가면은 동사가 명사형으로 바뀌죠. 동사 앉을좌인데 집음이 들어가면은 자리좌. 들을 청이 듣다는 뜻인데 집음이 들어가면은 관청청, 그죠? 줄부인데 주다는 뜻인데 집음이 들어가면은 곧집부 명사형으로 바뀌죠. 그 관련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의 비밀 찾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왼좌, 손의 형상이 밑에 장인공을 넣어서 왼쪽을 뜻하는 것이 되었다. 좌우, 왼쪽과 오른쪽이 좌우죠. 좌양좌, 우리 뭡니까 학교 제식 훈련할 때 90도 왼쪽으로 도는 게 좌양좌죠. 좌수, 왼손이죠. 뭡니까 정중부인 할 때 왼손을 걷다. 오른손에 팔을 걷었다. 밤에 보이지 않으니까 팔 만져보고 팔을 걷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적이죠. 좌수. 좌수는 왼손. 좌고우면, 좌우죠. 왼쪽으로 돌아보고 오른쪽으로 또 힐끗 본다. 무슨 일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우왕좌하는 거죠. 좌고우면.
이쪽 봤다 저쪽 봤다 남의 눈치만 서서 보는 게 좌우 우면이죠. 도울자는 왼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도울우는 오른우에서 사람이 들어간 형성자이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허물죄. 허물죄는 스스로자 코 밑에 메울신 문신 넣는 악한 범행을 한 자인데 나중에 이게 거물망과 안일비로 변형됐다. 죄인을 뜻한다. 허물죄. 죄인, 죄를 지은 사람이죠. 죄수는 뭡니까?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죠. 유죄, 죄가 있는 게 유죄, 무죄는 죄가 없는 게 무죄. 예. 옛날에 뭡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그 참 부조리의 말을 할 때 또 사용되기도 하죠. 획 죄어천이면 무소도야 아니라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명심보감에 이 내용이 나오죠. 천명편에 나오는 건데 하늘의 죄를 지면 빌 곳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게 논어 8일편에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왕송가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뚜막 귀신의 아첨하기보다는 부엌 귀신의 아첨하는 게 낫다 하는데 니 무슨 말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부뚜막 귀신은 귀신 중에 제일 큰 어른이고 부뚜막 뭡니까? 아랫목 귀신은 귀신 중에 제일 큰 귀신이고 부뚜막 귀신은 그날 행사할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행사를 할 때 오늘은 부뚜막 귀신, 내일은 마당 귀신, 그 다음 날은 뭐 뒤뜰 귀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방 모퉁이에 있는 귀신한테는 그 제살 지내고 꼭 와서 안방 모퉁이 귀신에게는 와서 또 다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열로 말하면 안방 모퉁이 귀신이 제일 높지만은 그날 행사하는 데는 부뚜막 귀신이 그날 행사할 때는 제일 그 뭡니까? 실권이 있는 거죠. 이 왕송가가 물은 공자에게 물은 뜻은 실권 있는 나한테 아첨할래? 실권 없는 너한테 아첨할래? 니 어디 붙을래가 물은 겁니다. 참 대답하기 곤란하겠죠. 지금도 뭡니까? 공무원들은 선거가 있으면은 시장이 다시 선거에 나가면 이 사람 시장을 또 찍어줘야 되느냐? 신장을 반대해야 되느냐? 갈등이 있죠. 그게 만약에 드러나면은 반대의 손에 들어섰을 때는 나에게 피해가 오잖아요. 공자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획 제어천이면 무소도해내라.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하늘에 빗대어 가지고 당신한테 안 간단 말을 하늘에 빗대죠. 내가 저쪽이다 어느 쪽이다 이야기했으면 한쪽에는 뭡니까? 원한 관계 있겠죠. 그러나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선거의 때도 나는 내 본성을 따르겠다. 하늘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죄를 지면 빌 곳이 없다 하는 말이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벌써 오늘 수업 끝났네요. 기억납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따라가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 나중에 시험시험 갈차기 자축거리 적과 거칠지로 변형된 글자. 딸을 종. 그 다음에 집안에 제사 지내는 모습. 종갓집. 그래서 마루종. 흙토 위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 앉을자. 손 모양에서 다시 장인공이 들어가서 왼쪽을 뜻하는 왼좌. 마지막은 스스로 자 밑에 메울신 문신 넣는 죄인을 뜻하는 건데 나중에 거물망과 안일비가 들어가서 허물을 뜻하게 된 허물죄.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